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라시아 초원의 최강자 흉노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에 등장했던 유목민족은 크게 4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인도-이란 계통은 사르마트, 스키타이, 월지 등이 있고, 튀르크 계통으로는 융적, 호, 흉노, 튀르크, 위구르 등이 있습니다. 몽골 계통으로는 선비, 유연, 거란, 몽골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퉁구스 계통으로는 숙신, 음루, 말갈, 여진, 만주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흉노 제국은 주로 튀르크와 몽골, 만주, 퉁구스계의 부족 연합체로 몽골 초원을 최초로 지배한 유목 기마민족이지요. 지리적으로 볼 때 그들은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초원과 산맥, 사막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활약하였습니다. 흉노 제국의 발원지는 바이카로 남쪽 오르온 강과 셀렌가 강 근처로, 흉노가 언제 최초로 역사에 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기원전 2250년대부터 중국 야사에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사마천의 사기 진본기에 따르면 춘추전국 시대인 기원전 318년에 한, 조, 위, 연, 제나라가 흉노와 연합하여 진나라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2250년대부터 기원전 318년까지 까지는 대체로 한족과 흉노족이 서로 섞여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기의 흉노 열전에서는 그들은 성곽이나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글이나 책이 없으며 말로 약속을 한다. 남자는 활을 당길 힘만 있으면 모두 무장기병이 된다. 흉노 전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활을 당기는 것으로 전투 시에 기습을 하는 것이 그들의 천성이다. 유리한 곳에서는 전진하지만 불리한 곳에서는 후퇴하며 매복을 위한 후퇴도 주저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흉노 제국은 국민이 곧 군사인 국민 군사 국가임을 의미하며 위장과 매복 그리고 스피드가 그들의 기본 전술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참고로 흉노는 화살이 날아가면서 소리를 낸다는 명적을 통하여 적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흉노 제국은 두만 선우의 아들 묵돌이 세운 나라입니다. 묵돌은 선왕 두만 선우가 후궁 연지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려 하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즉위한 냉혹한 인물이죠. 이 시기 흉노의 동쪽은 목축 수렵 생활을 하는 동호국, 서쪽은 유목 생활을 하는 월지국, 남쪽에는 통일국가 진이 있었는데, 묵돌은 아버지를 살해한 후 동호를 병합하고 월지를 정벌하여 동쪽과 서쪽을 잇는 최대 유목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터키 육군 사령부는 흉노 제국의 창건자 묵돌이 정규군을 조직하고 즉위한 기원전 209년을 터키 육군이 창건된 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흉노가 동호를 병합한 일화를 소개하면, 동호는 어린 묵돌이 선우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를 얕보고 흉노의 명말을 달라고 하면서 공격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묵돌이 군신들에게 의견을 묻자 대신들은 그 말은 흉노의 보마이니 줄 수 없다 하였으나, 묵돌은 이웃나라에 어찌 말 한마디를 아끼겠냐며 동호에게 말을 주었지요. 이후 동호는 또다시 사자를 보내 선우의 연지 중 한 명을 보내달라고 했고, 대신들은 이번에도 그들이 무례하다며 정벌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묵돌은 그가 총애하던 연지를 동호에 보냈습니다. 동호는 또 사자를 보내 흉노와 동호 간 국경지역의 황무지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들은 그 땅은 필요 없는 땅이니 주어도 좋다고 했지만, 묵돌은 땅은 국가와 백성의 근본이므로 넘겨줄 수 없다며 땅을 넘기자는 대신들의 목을 치고 동호를 급습하여 정복하였습니다. 다소 극화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흉노를 얕잡아 본 동호는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흉노는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던 강국 월지를 서쪽으로 밀어내기도 하였고, 서쪽으로 밀린 월지는 중앙아시아에서 대월지를 세웠으며, 일부는 인도 서북부에서 쿠샨 왕조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과의 싸움을 살펴보면, 기원전 206년 진나라가 멸망한 후 중원의 패권을 잡은 한고조 유방은 동호를 정복하고 남쪽으로 압박해오는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200년에 유방은 적을 유인하여 포위하는 묵돌의 전술에 물려 백등산에서 7일간 포위되는 진퇴양난에 빠졌죠. 유방은 흉노의 연지에게 상당한 뇌물을 준 끝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을 중국은 평성의 치라 부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짧게 다루었지만 삼국지 스타일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평성의 치욕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백등산 포위전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등산 전투에서 패배한 한나라는 기원전 198년 어쩔 수 없이 흉노와 화친을 맺었는데, 한 황실의 궁주를 선우에게 연지로 보냈고, 해마다 무명,
비단, 술, 쌀 등을 보냈으며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양국의 국경이 정해졌습니다. 이후 묵돌이 사망하는 기원전 174년이 되면 흉노는 동쪽으로는 만주 지역, 서쪽으로는 아라레, 남쪽으로는 오르도스와 티벳 고원, 카라쿰 산맥, 북쪽으로는 바이칼호에 이르는 방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 시기가 흉노의 전성기라 하겠습니다. 묵돌 사망 후에는 맏아들 계육이 노상선으로 즉위하였는데 중국과의 화친과 정략 결혼에도 불구하고 흉노는 침입을 계속하였고 기원전 166년이 되면 한나라의 수도 장안을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라는 흉노에 대한 조공을 늘리며 달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굴욕적 관계는 한 무제 때까지 계속되죠. 기원전 141년 드디어 한 무제가 즉위하였고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제는 겉으로는 흉노와 화친 정책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흉노를 칠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단길의 지배권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단은 중국에서 생산되었지만 비단을 서방에 먼저 알린 주인공은 월지와 흉노였고 한나라를 포함한 삼국의 무역 3파전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무제는 흉노를 정벌할 연합세력 모색을 위하여 서역에 관심을 가졌고 그에 따라 대월지에 보내진 사신이 바로 장건입니다. 기원전 138년에 출발한 장건은 중간에 흉노에 잡혀 10년간 포로 생활을 한 끝에 결국 탈출하여 대월지에 도착했지만 그 사이 상황이 바뀌어 대월지는 대하를 복속시키며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흉노를 정벌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성과 없이 돌아오던 장건은 중간에 흉노에 다시 잡히는 등 우여곡절 끝에 기원전 126년 귀환하였죠. 귀국 후 그는 무제에게 서역의 지형과 산물, 주민, 정치 사정 등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보고하였고 무제는 서역에 대해서 소상히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14만 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여 준가리아, 투르판, 쿠차, 야르켄트 등 흉노가 장악한 실크로드 지역을 하나하나씩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흉노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중국으로부터의 조공도 중단되었으며 흉노에 속해 있던 부족들의 충성도와 연합도도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129년부터 한 무제가 흉노와 벌인 10년간의 전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08년 KBS에서 방영된 역사 스페셜에서는 흉노 정벌에 크게 공을 세운 한나라의 장군 중 표기장군 곽거병이 흉노 휴도왕의 태자였던 일제를 사로잡았는데 일제가 한 무제의 충성을 다한 공으로 김씨성을 하사받았고 그가 신라의 조상이라고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딴 전투의 패배로 세력이 위축된 흉노는 고비사막 북쪽으로 본거지를 옮기게 되는데 흉노가 힘을 잃자 동쪽에서 선비와 퉁구스가 흉노를 압박하여 흉노는 쇠퇴의 길로 들어섭니다. 기원전 58년 흉노의 5선우 중 한의 지원을 얻은 호하냐가 대선우로 즉위하였습니다. 아울러 호하냐의 형인 좌현왕 호도우사는 스스로 질지선우라 칭하고 호하냐와 대립하였죠. 흉노가 호하냐가 이끄는 동흉노와 질지가 이끄는 서흉노로 쪼개진 것인데 이것이 흉노의 제1차 분열입니다. 이 둘의 싸움에서 남쪽으로 밀린 호하냐는 기원전 57년 장안으로 들어가 한의 신하가 되었고 한 선제는 동흉노를 돕기로 하였는데 물론 이것은 비단길을 장악하기 위함이었죠. 어쨌든 한나라는 동흉노와 함께 한나라 조정에서 무려 3000km나 떨어져 있는 강거를 공격하여 질지의 머리를 베었고 서흉노는 패망하였습니다. 이후 서흉노의 땅은 당연히 호하냐가 차지하게 되었죠. 한편 한 선제와 흉노 호하냐 선우 간의 화친은 한을 멸망시킨 왕망의 대흉노 정책에 의하여 60년 만에 깨졌으나 왕망의 신왕조는 잦은 황하 범람과 호족의 반발 등으로 15년 만에 패망하였습니다. 이후 흉노는 20대 선우 여의 승계 문제로 기마민족의 전통을 지키려 하는 포노 선우의 북흉노와 후한에 예속된 호하냐 2세 선우의 남흉노로 나뉘었는데 때는 48년이고 이를 흉노의 제2차 분열이라 합니다. 이후 남흉노는 장성 이남에서 기마민족의 성격을 상실한 채 216년까지 그 존재를 유지하였고 그 사이 북흉노와 후한의 서역 경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되었죠. 후한은 명제 시기에 이르면 한서의 저자 반고의 동생 반초의 활약으로 서역을 정복하며 비단길을 확보하였는데 전한의 장건이 동맹 구축을 위한 외교적 임무를 받고 서역에 파견되었다면 후한의 반초는 외교적 임무뿐만 아니라 북흉노를 정벌하는 군사적 임무도 받고 파견되었다는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 반초의 서역 정복으로 실크로드 지배권은 확실히 후한이 가지게 되었죠. 반초에 의하여 쇠퇴한 북중로는 87년이 되면 선비에게 몽골 구원을 빼앗겼으며, 그들은 오손의 땅에 있는 이리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곳의 패권을 잠시 차지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선비족과 연합한 후한에 의하여 155년 멸망하였습니다. 북흉노 멸망 이후 선비족은 몽골 지역에서 흉노의 대체제가 되지 못하였고, 이후 몽골 초원은 약 2세기 동안 동서문헌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암흑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20년이 지난 370년대쯤 훈족이 돈강 서쪽 언덕에서 폭풍처럼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스티스 역사여행의 아틸라 레오 1세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